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하죠. 네,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데 품절된 경우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목포와 순천 여수에서는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진군수 선거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여수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남에서 김황백화 현상이 생겨 어민들이 울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마 양식장까지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어촌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에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8일 자정 기준 전남에서 1,0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 202명, 순천 182명, 여수 125명, 광양 89명 등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족과 지인 사이의 접촉으로 463명이 감염됐다며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에 대해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현수막을 내건 채 줄을 지어 출항하는 어선들. 여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모였습니다. 4.8기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생존권 위협 때문입니다. 어업권 사수를 주장하며 어선 600여 척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사업자 이익을 위한 민간 사업자 풍요로운 여수 바다를 내줄 위기에 처해 있다.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민은 완전 배제하고 사업자 대상 해역과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의 주민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됐다. 어업인들은 산업부와 해수부,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한 상황. 이에 대해 여수시는 앞으로 남은 허가 절차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에서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발전사업 조건부 허가였을 뿐 바다 사용 관련 최종 허가는 여수시가 내줘야 합니다. 때문에 어업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경우 허가는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민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못하고 어민들 의견도 동의를 안 하면은 못하게 해달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어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근데 결국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그 어업 공간인데 그 길을 막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시기로는 어렵습니다. 전남 전체 어가 인구의 15%가 거주하고 어선 3,800여 척이 드나드는 여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이달 말쯤 여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여수시와 어민 그리고 사업 대상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과 허가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해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김황백화 현상이 다시마 양식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3개의 어촌계의 152헥타르에서 다시마 황백화 피해로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최근 김 양식장에서 황백화 현상이 나와 156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 본섬과 접도를 잇는 접도대교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도 의심면과 접도를 잇는 접도대교를 당초 군도 6호선에서 지방도 803호선으로 조정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접도대교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 17억 원이 확보됐고 모두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교가 완성되면 접도에서 수포만까지 대형 화물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진도와 제주를 잇는 쾌속선이 오는 4월에 취항합니다. 진도와 제주 노선은 육지에서 제주로 가는 최단거리 100길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쾌속선은 여객 700명과 차량 86대를 수용할 수 있고 하루 2번씩 진도항과 제주항을 왕복하게 됩니다.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누구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강진 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의 재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강진 군수 선거에는 5명의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현직 군수의 재대결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강진원 전 군수는 신인 가점 10%를 얻은 이승옥 현 군수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2년부터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군수로 당선될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도 민주당 후보 경선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승옥 군수는 취임 1년 만에 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강진 발전에 초석을 닦고 있습니다. 강진원 전 군수는 재임 당시 대규모 국비 확보와 함께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채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 1번지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역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소멸 위기의 강진을 작지만 강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선일 전 목포대 겸임교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강진군수 선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2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 접수를 시작한 결과 8일까지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과 김동한 광주 전남 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간판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선거운동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선거 관련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선거운동이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사이버 선거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게 우편 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승선하는 선원도 이 기간 신고하면 선박에서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자는 신고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10분의 1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이 213만 TEU로 같은 기간 2269만 TEU를 기록한 부산항의 9.4%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20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패션 위크입니다. K-패션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양혜일 디자이너가 올해 가을과 겨울 시즌을 겨냥한 파리 패션 위크 영상을 전남 신안군에 있는 퍼플섬에서 제작하기로 한 건데요. 퍼플섬은 지난해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지역인 만큼 K-패션과 신안 퍼플섬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과 문화, 체육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8% 늘려 투입합니다. 관광 분야는 모두 1,060억 원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운영자금과 목포 관광 거점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740억 원으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축비로 사용됩니다. 스포츠 산업 분야는 764억 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전남도가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예술 활동과 인식 개선 강사 등으로 유형을 나눠 진행합니다. 전남도는 9개 시군에서 82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7개월 동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자는 주 15시간 근무하며 월 7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를 잇는 해상교량이 오는 5월 임시 개통됩니다.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향후마루를 잇는 해상교량은 진입도로를 포함해 총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여수시는 교량의 현재 공정률이 90%로 교량 상판과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상교량 임시 개통 이후 주변 정비 등을 거쳐 7월에 완공되면 출퇴근길 정체 등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출산과 육아, 교통, 일자리 등 시민 생활 및 안전 분야와 도시재생 서비스 산업 등 지역 혁신 성장 분야입니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최우수 제안 시민에게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여수 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광양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의 농업과 어업, 임업인을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시설은 전기 태양광식 울타리나 방조망 등으로 설치 보조금 60%가 지원됩니다. 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광양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미등록 지하시설이 2,022곳으로 조사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기간 이후에도 미등록 시설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